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이민 멘토 다시 한 주간에 돌아왔습니다. 4월달 들어오고 나서요, 시장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에겐 녹록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 자체는 좀 색깔 자체도 좀 무의미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가는 섹터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손해만 계속 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섹터만 좀 가다 보니까 좀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좀 혼탁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되게 극소수입니다. 뭐 전선이 됐던 화장품이 됐던 소비 쪽이 됐던 약간의 극소수만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쪽이 가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신저가가 오거나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진행하거나, 한마디로 이런 상담 방송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요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매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현재 저희가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부 이제 마지막 1시간입니다. 2부 시간 동안 많은 전화 접수해 주시면요, 되도록 많은 종목들 좀 스피드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타이밍이니까 항상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화 상담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일단은 제가 지수의 일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시장은 토요일이지만 미국 시장에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건 나스닥이건 S&P 500이건 위쪽에서 지금 다 꺾여져서 약간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위쪽에서 지금 뭐 S&P 500이 제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P 500도 지금 저점을 깨고, 단기적 저점을 깨고 다시 밑으로 좀 내려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우리는 또 약간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우리나라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4월 달은 한 달 동안은 약간은 조정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100% 떨어진다고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럼 반등을 하나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는 약간 강세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요전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여소야대라든지 그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좀 떨어진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월 달은 조정장이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인 추세, 그러니까 뭐 2분기, 3분기 장기적인 추세를 봐서는 그래도 떨어질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원달러 환율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 WTI 유가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중동 전쟁에 대해서 좀 격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하겠다 막 예고도 하면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는데요. 일단 이란 쪽에서 공격을 하던 안 하던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고 겁박을 주면은 유가는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WTI 유가도 80달러를 오버 슈팅하면서 85달러까지 올라간,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그림이 좀 보여지고요. 유가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미국의 금리 인하 발언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이 거의 최고점이었는데 그거를 급격하게 뚫고 1,375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코스피 자체가 조금 약해진다라는 그런 약간 좀 불안감이 있을 뿐이지, 미국 시장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요즘 시장 보는 거에는 좀 맞지 않는 듯한 논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하고 원달러 환율적인 부분만 조금 예민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 상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일단 2700 지수를 깨고 2681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700포인트를 중간으로 보고 2650과 그다음에 2750포인트 요 사이를 하는 약간 단기적인 박스권 형태를 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지금 떨어질수록 용기를 갖고요. 주가가 뜬금없이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는 약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가가 조금 주가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나 뭐 이런 걸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2,750 정도까지 좀 폭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현금화를 유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수가 올라갈 땐 현금 보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 저점에 있는 거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일단 전화 상담하기 전에요. 저희 강연의 안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는 세 분의 멘토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아주 풍성하게 강연회 준비 드렸습니다. 제가 강연회를 항상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비유를 드리는데요. 뭐 손쉽게 말씀드리면 뭐 조금 지난 영화긴 합니다만은 아바타라는 영화를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TV로 보는 거랑 달리 영화관에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3D나 4D 직접 막 물도 맞으시면서 현장감 있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강연회를 직접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더군다나 시장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멘토님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내가 가진 섹터가 앞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까지 좀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주변에서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영구 멘토님은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선릉으로 가시고요. 일요일은 청주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선릉과 청주에 계신 모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은 참석하셔가지고요. 정말 앞으로는 가지고 계신 종목, 그 섹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아마 3월 달부터 시장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소외된 섹터는 절대 가지 않거든요. 소외되지 않은 주독 섹터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충분히 많은 팁을 전수해 드릴 거니까 꼭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가 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부터 좀 급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가 궁금한 종목은요. 네. 대한항공 28,000원에 40%입니다. 제가 대한항공 딱 보고 나서 매수가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시고 나서 이거 수익 나신 적 한 번도 없죠?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면서 네네. 항공주가 좀 많이 소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비중 4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위쪽에서 이제 참 전략을 들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종목 자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도 아니고요. 아직은 네. 이 종목을 그렇다고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뭐 튼튼한 회사고 대한항공은 어쨌든 우리나라 국적기 1호잖아요. 더군다나 네.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대한항공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가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뭐냐면 일단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이 아직 완벽하게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은 방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지만 집중을 받고 있는 항공사는 LCC라고 약간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런 저가항공 쪽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티웨이 항공 같은 애들이.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종목 자체는. 아직도요? 네, 아직도 지금은 떨어질 일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아직,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인기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몰려가요. 지금은 아직은 네. 이런 여행 섹터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엔터, 미디어, 뭐 소비주들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대한항공처럼 좀 묵직한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솟아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밑으로 저는 떨어진다면 이 종목은 19,000원까지는 또 한 번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19,000원 정도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님? 요거는 추가 매수하시기도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위쪽에서 40%를 신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저는 이 종목이요 19,000원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종목 네. 자체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지금 시청자님이랑 저랑 전화 연결된 게 정말 운이 좋으신 건데 절대 이 종목을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손절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네네. 그 아시아나하고 합병을 했을 경우에 네네네.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있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건데 현재 미국 쪽, 유럽 쪽에서는 1차 승인이 좀 났고 미국 쪽하고 좀 기타 국가들이 아직 승인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네. 아시아나 쪽을 다 함께 합병을 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여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맹점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해결이 되고 여행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하거나 뭐 요 종목을 손절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그나마 전화를 좀 잘하신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네.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힘드니까 이 종목을 지금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위로 갈만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갈만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급 자체가 상당히 꼬여 있다라는 겁니다.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목을 사실 때 외국인과 기관을 사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개인 투자자들만 쉽게 사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쪽이 좀 매도세가 강해요. 그래서 조금은 네. 한 템포 쉬었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9,000원 정도짜리 정도에 딱 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저는 좀 멘트는 약간 헷갈려요 하면은 제가 전화 연결 웬만하면 해드리라고 할 테니까 전화를 다시 한번 네네. 주세요. 네. 지금은 손대지 않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네네. 안 될까요? 네. 시간에 그 매매 상황을 알려면은 네. 컴퓨터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쓰시는 MTS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네네. 뭐 농협을 쓰시든 뭐 대신을 쓰시든 쓰시는 회사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단가 낮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단가 얼마세요? 13,000원이고요. 유상증자 받아갖고 평균 단가가 13,000원이고 10%요. 유상증자 받으셨어요, 이거? 예,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더. 이게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떨어져요? 네,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괜찮아요. 예. 지금 보시면 자, 예. 제가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요 보시면요. 제가 밑에 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요게 이제 저점인데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추세가 깨졌다라고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주식 자체는 거의 80% 정도 밑으로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10,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또 5,000원까지, 4,000원까지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기만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그나마 유상증자 받으셔도 지금 비중이 10%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이게 10,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9,000원, 8,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일까요? 아닐까요? 매수해도 되죠. 네,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떨어지는 와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 전화를 잘하신 게 뭐냐면 떨어지는 와중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아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13,000원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다 보니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셔서 경제TV 보다가 제가 나오니까 전화를 주신 건 정말 잘하신 건데요. 이거는 전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지금 솔직히 감은 안 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종목에 20% 30% 실어서 더 가셔도 됩니다. 아, 예. 네, 왜 그러냐면요. LG 디스플레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OLED. 네네. 그러면 이 OLED라는 사업 자체는요. 앞으로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미래 먹거리 같으세요? 아니면은 불 꺼진 장작인 것 같으세요? 미래 먹거리요. 네, 미래 먹거리죠. 요즘에 자동차를 타셔도요. 자동차의 모든 디스플레이는 거의 LG 디스플레이 거나 삼성 디스플레이 께 나가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이 굉장히 많이 섭외가 돼야 되는 거고 또한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모든 거는 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OLED 소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왜 떨어지냐? 아직은 디스플레이에 대해 인기가 없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요거 보시면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적자 나는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LG 그룹사인데 LG 디스플레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한 기둥을 주축을 세우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전통적인 회사인데 이걸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8,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좀 더 사갖고.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비중이 13,000원이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생각보다 정말 높은 단가는 아니고요. 제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2만 원 이상이면 조금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13,000원이면 나름 저점에서 잘 잡으셨고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은 유상증자 받은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8,000원, 9,000원 라인까지 내려와서 그래도 고민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이 종목 괜찮아요. 일단 버티세요. 아시겠죠? 예. 일단 버티셔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예, 예.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예, 네. 13,400원에 10%입니다. 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예. 아, 어제 사셨나요? 어제 샀습니다, 어제. 어제 사셨으면 어제 전화 주시지 왜 오늘 전화 주셨어요? 예. 뭐 때문에 사셨어요? 대한전선. 좀 올라간다고 해서 좀 사봤습니다. 시장님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선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전선주들이 요즘에 왜 올라가는지 혹시 아세요? 외국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예, 일단은 AI 그러니까 뭐 요즘에 챗 GPT라든지 결국에는 AI 로봇, 뭐 LLM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동이 되려면 많은 전력 소모가 필요합니다. 전력 소모가 필요하려면 변압기, 전선, 뭐 전선들도 예를 들어서 되게 얇은 전선을 쓰다가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두꺼운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전선, 가온전선, 뭐 전선, LX 일렉트릭 전선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전선들이 올라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재료가 붙은 게 뭐냐면 구리값이 요즘에 급등을 하잖아요. 모든 전선의 한 80% 정도의 원재료는 구리가 들어가는데 구리값 급등 때문에라도 대한전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시전이 일단은 우리가 가장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남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윗자리에서는요.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니 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단가가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 단가라서 이 자리는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지탱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5대 5의 자리인 거예요. 당장 월요일 날 올라가게 될지 내려가게 될지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지만 자리 자체가 약간 애매한 자리에서 애매한 재료로 들어가게 된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요일 날 얘가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전선이 묶이면서 전선 테마가 급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돼요? 네, 저는 이 종목 전량 매도 좀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 고가놀이의 종목들을 많이 하시고 탄력적인 종목들을 원래 전 많이 해요, 멘토님 이렇게 하신다면 저한테 당연히 전화하실 이유도 없으셨겠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숙지가 되셨을 텐데 지금은 아마 이제 금요일 사시고 전화를 하셨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고민이 되셨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 한 번 정도 튈 수는 있지만 올라가게 되면 약 수익권이라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까지 좀 정해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 12,500원 정도 선이 탈피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까지 감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네. 올라갔다 좀 내려 장이 안 좋은데 네. 올라갔다 이제 내려가면 어느 점에서 잡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내려오면은요. 네네. 아, 이 종목을 또 하시겠다고요? 네. 아, 예. 저는 전선 쪽이 이게 뭐 얼마나 테마가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급등 테마를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큰 섹터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엔터,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굳이 전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다 좋다고 따라 붙을 때 우리가 같이 따라 붙어서 뭐 이렇게 수익을 나든 손해를 나든 그런 투자 방법보다는 지금 전선 쪽으로 몰려 있을 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제약바이오나 엔터나 소비주 쪽으로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줄 때 그때 주가가 급등하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은 그냥 현재 자리에서 수익 나시면 팔고 12,500원 자리는 그냥 손절 라인으로 정하셔라. 요거까지밖에 의견을 드릴 수가 없겠어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하이드로 리튬. 네네. 오늘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매수가 낮았으면 좋겠는데요. 6,400원에 15%예요. 6,400원에 15%. 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리튬주가 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네. 올라가 안 가니까 요즘 계속 떨어지니까요. 리튬주가 좋다고 하니까 사보시니까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예, 빠지네요. 어렵죠. 한번 올랐다 빠지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어렵죠, 시청자님. 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손절 네네. 라인은 다 온 거예요, 시청자님. 손절가가요? 네, 손절가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면 차라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월요일 날 그래도 시청자님이 좀 진짜 운이 좋으셔가지고 반등이 나온다. 네,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매도해야 되겠죠. 네, 저는 매도하고 의견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하이드로 리튬,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리튬 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일단은 종목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이 네네. 보통 4,700원, 4,500원 가던 종목이 거의 8,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종목들의 제가 봤을 때 숫자가 나와주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화면 보시겠지만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매출액 네네. 자체도 뭐 늘어나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안 좋은 것까지는 괜찮지만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32억이 적자가 나왔고 23년도에는 358억이라는 적자폭이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적자폭이 1배였다가 10배로 늘어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시청자님이 오늘 전화 저랑 연결된 거는 정말 다행이고요. 이 종목이 네. 월요일 날 떨어지면은 저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우리가 정말 시청자님과 제가 운이 좋아서 월요일 날 이 종목이 뭐 완전히 급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양봉 정도 한 1%에서 2% 정도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냥 약손실권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숫자가 안 나오는 네. 종목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네. 네, 저는 이 종목 손절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아시겠죠? 감- 힘내시고요. 네. 네. 아직 네, 뭐 감사합니다. 매수가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석유요. 금호석이에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1,000원이고 한 7% 되는데 칠- 얘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갔길래 아, 그러세요? 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건지 아, 뭐 그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전문가들 다 뭐 김영구님도 그렇고 바닥에서 사라고 내려간 거 네네. 그래서 이걸 노렸다 엄청 바닥이다 싶어서 샀는데 네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 2, 3년 정도요. 아, 그러세요? 이거 그럼 요즘에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혹시 이유 아세요? 계속해서 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수급이 반도체를 몰려서 그런 건가요? 네? 수급이 반도체를 몰려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시청자님 집 앞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 있고 정말 맨날 파리가 날리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럼 시청자님은 어디 음식점을 가실 것 같으세요? 사람 많은데.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돈이 한정적으로 굴러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돈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인기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게 되고 그 돈이 몰리게 되면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다 보면 주식은 인기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 주식은 대장주를 사면 절대 물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청자님의 지금 투자 기법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해는 뭐 리튬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잖아요. 방송을 보셨다면 예. 지금 사람들이 석유화학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없죠. 바닥이다 싶어서. 네, 맞아요. 소외된 관심이 종목 없는 좀- 찰나에 지금 시청자님은 나름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그것도 비중도 10%가 아닌 20%가 아닌 7% 정도의 비중도 살짝 실어보신 건데 저는 오히려 석유화학 쪽이나 뭐 이쪽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지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비중 7% 실었잖아요. 얘가 밑으로 더 떨어져가지고 10만 원 초반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 네. 물을 타기도 참 겁나고 또 바닥이 더 칠까 맞아요. 잘 하셨어요. 지금은 아직은 뭐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걸 하실 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석유화학이라는 이 섹터 있잖아요. 이 섹터는 어디가 나아져야 되지 좀 올라가냐면 일단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중국 쪽의 내수 활성화가 좀 일어나야 철강과 화학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건설까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건설 쪽은 약간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석유랑 철강 쪽은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약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금호석유는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좀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좋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 종목이 저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이슈를 받아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면은 저 PBR 그러니까 PBR 자체가 0.72밖에 안 돼요. 거기다 우리가 연계돼서 봐야 될 건 ROE는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아야 되는 종목인데 현재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로 어쨌든 여소야대라는 약간의 그런 정치적 이슈를 해서 현재 여당이 밀고 있는 정책에 그럼 힘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동력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닐까? 기름이 좀 더 넣어야지 이게 빨리 가는데 라고 하다가 이 종목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 가시죠? 저 PR 거기에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예, 예, 좀 많이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11만 5천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11만 5천 원짜리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 되고요. 거기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땐 죽은 재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정치는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재료나 큰 파워로 주식시장을 누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요즘에 투표가 끝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약간은 위축되는 느낌인 거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들은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좀 담아두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1만 5천 원짜리 정도에 와가지고 횡보를 한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잡았네. 아니요. 성급하게 잡으신 게 아니고요. 잘 잡으셨어요. 이런 것도 다 경험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에서 나쁘지 않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잘못 잡으신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20만 원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요. 11만 5천 원짜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면 그 자리에서 요거는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괜찮으니까 요 종목은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다시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는 세 분의 멘토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다 풍성하고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주변에 계시면은 강연에 꼭 참석하셔가지고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영규 멘토님은요. 오늘 토요일 선릉으로 방문을 진행하시고요. 일요일은 청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선릉, 일요일은 청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릉 주변이나 청주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시간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 꼭 오셔가지고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 그리고 트렌드, 테마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시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안내 뭐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접수 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 3,690원 12%야. 어떤 것 때문에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제가 한 3년 됐어요. 원래 4,800원 정도였는데 자율주행 뭐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예, 3,000원대 물을 탔는데 내려와가지고. 3년 되셨어요? 네. 3년 되셨어요? 예. 지금도 요것도 이제 12%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신 거라고요? 네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테마로 가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 주식의 덩치, 그러니까 대형주인지 중형주인지 소형주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덩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걸. 네, 잘 모르시겠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요,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짜리예요. 현재는 주가가 떨어져서 아마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떨어졌을 텐데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은 웬만하면 우리 투자자님들 5천억도 너무 적습니다. 한 1조 정도 이상 되는 것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의 탄력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 테마가 한번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탄력이 좋아서 막 올라가는데 또 이게 만약에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이 종목을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기다렸던 게 어느 정도 아쉽고 보상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이 이번에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오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들고 가실 것 같죠. 근데 더 들고 가셨다가 또 빠질 것 같죠.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조금 시간 주시면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도 너무 작고요. 보시면 신용시장이라는 게 벌써 5%가 넘어가요. 말 그대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은요. B2, 빚을 내가지고 증권사에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5%가 넘다라는 건 시총이 작은 거에 비해서 너무나 신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용이 많다라는 건요. 신용기간이 다 이게 초과가 된다면 결국에는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다가도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비중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홀딩 진행하셨다가요. 자율주행 테마 이슈 나오면 며칠 전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게 여기 매물대가 엄청 두꺼워요. 지금 2,900원에서 2,800원 라인대가 매물대가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래 자체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위쪽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 매수 단가 근처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3,69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500원 정도 라인 오면 이 종목은 그냥 현금화 하셔가지고 약속신을 꺼내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신 시간을 주시면 올라올 수는 있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테마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꺼지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하고 있고 미국의 포드라든지 모든 자동차 회사가 어쨌든 레벨 4라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있고요. 구글의 웨이보라는 택시도 운행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아주 아이비 투자요. 아주 아이비 투자. 네. 네, 매수가 비죠. 4,200원에 50%예요. 4,200원에 50%. 네. 이거 뭐 보고 사셨어요? 아, 이건 한 2년 전에 네. 샀거든요. 근데 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을 보시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이하 단가로 또 내려왔네요. 네, 6,000원에 사가지고 단가를 내려놨어요. 아,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다 하나같이 내가 산 종목들이 다 올라가더라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팔 줄을 모르니까. 내려가서 떨어지는 건 또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자님,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좀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서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아마 정말 가슴속에 깊이 박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나요, 혹시? 조금 알아요. 저기 그 회사 같은데 투자하는 곳. 네, 창투사, 네, 창투사 쪽. 그러니까 벤처 회사라든지 창업 투자라든지 창업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말 그대로 투자 회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창업 투자, 벤처 회사 이런 것들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안 좋아졌으니까. 네, 네. 앞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가 높으면 이런 창투사들이 원래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창업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은행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금리 인하는 점점 안 된다라고 나오고 금리 인하는 연기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좀 좋지는 않은 듯한 뉴스들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뭐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게 더 많을까요? 그냥 회사 다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회사는 앞으로도 좋을 만한 호재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50%나 실어놨기 때문에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전략이라는 게 많이 없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들고 가는데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 드세요? 아니 저는 좀 두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하실 네. 필요는 없는데 많이 올라가도 이 종목은 한 3,700원짜리까지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3,700원짜리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근데 3,700원 제가 간다 그래서 당장 그럼 올해 안에 3,700원이 가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 종목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봐야 될지도 몰라요. 예,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길게나마 뭐 이런 게 무슨 상담이야 2년 3년 기다리라는 게 이렇게 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을 텐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최소 2, 3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위쪽에서 너무 비중 많이 실지 마세요, 시청자님. 예, 힘내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성 델타인데 저도 신성 델타테크. 13만 원에 8%인데. 제 오늘 왜 이렇게 힘든 종목들이 많은데 이거 뭐 초전도체 때문에 이제 따라가셨다가 예. 거기 7월 달에 가면은 예. 30만 원까지 간다는데요. 누가요? 우리 아는 사람이. 아, 그래요? 그 아는 분하고 연락 지금도 잘 하세요? 아니요. 잘 안 하죠. 네. 이 종목은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교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기다리셔라, 홀딩하셔라,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일단 추세가 깨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당장 월요일 날 장 열리면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지금 조금이나마 남은 현금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기다릴 것도 없고요. 추세 자체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에서라도 빨리 조금 비중 8%라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위쪽에서 뭐 30%, 40% 이러면 손절하라 그러면서도 저 집에 가면서도 굉장히 슬펐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 위쪽에서 8%밖에 안 되니까 당장이라도 저는 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DYC에 담겨 있습니다. DYC. 네네네. 오늘 참 힘든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760원에 비중 30%입니다. 뭐 때문에 사셨어요? 약간 조금 장기로 좀 보고 들어왔는데요. 단기로요? 예, 장기요, 장기. 단기, 짧게? 예. 예. 아니, 장기요, 장기. 길게? 예. 약간 나중에 친환경 차가 맞아요. 약간 좀 이런 부품주가 좀 핫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 2년? 짧으면 2년, 길면 한 4년 정도 보고 들어왔는데. 네네네. 예,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언제 사셨어요, 이거? 이거 지금 산 지가 이제 한 10개월 됩니다, 10개월. 좀 되시긴 되셨네요. 예. 왜 2년 다 기다리시고 전화하시지 10개월 만에 전화하셨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래량이 너무 그래가지고 없어요. 한번 좀 전문가분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좀 종목이 어떠신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비유를 드렸지만 줄이 네네. 잘 쓴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셔야지 왜 파리가 날리고 비싼 식당에 가셔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니까 항상 힘든 거거든요. 왜?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D1C를 잘 골랐다는 게 아니라 네. 테마나 섹타는 잘 고르셨어요. 지금 자동차 섹터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자동차,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친환경차, 테마는 잘 고르셨는데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화신이라든지 뭐 현대 모비스 대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D1C를 고르셔서 아무런 인기도 없는 종목들을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시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저는
이런 종목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좀 약간 말이 많아지는데 종목 자체는 밑으로 더 빠져요, 이 종목. 네, 이거 지금- 1,300원 깨지면 밑으로 더 빠져요. 네, 더 빠질 것 같아요, 종목이. 저는 약간 지금이 이제 그거라 보고 그런데 좀 요새 좀 빠지더라고요. 네, 더 그래가지고 빠질 것 같아요, 밑으로. 밑으로요. 더. 네. 근데 시청자님 제가 이 투자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종목은 아직 포기할 종목은 아닌데 아까 네. 그림을 보셨겠지만 이 종목 자체가 장기간 정지를 당했다가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장기간 정지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때 무슨 뭐 합병 뭐 스펙 합병 해가지고 네네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뭐 예. 지금은 제가 요 뉴스까지는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요게 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됐는지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시청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목 자체가 인기가 없으면 결국에는 매수 매도가 하나도 일어나지면 밑으로 점점 꺾이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차트가 딱 나와지죠. 네.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요.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아주 안 좋은 하락 추세에 지금 중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막 완전 높은 단가 뭐 2,200원이라는데 2,000원이 넘어가는 단가에서 잡지 않고 밑으로 처지는 와중에 좀 사신 거에 대해서는 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종목 네. 자체가 밑으로 처지다가 계속해서 빠질까요? 아니면 자리를 잡아줄까요? 자리를 잡아주기 좀 바라는 거죠. 아, 네. 바라신다고요? 저는 자리 예, 잡아줄 예.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테마라는 게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 테마, 친환경 테마라는 게 있고요. 종목 네.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위쪽으로 반등은 한 번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자리를 잡아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은 네.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물을 말씀드리고 타서. 싶은 게 뭐냐면 자, 예. 매출액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액이 뭐 이렇게 막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800억, 700억, 800억, 1200억, 1200억. 결국에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테마도 괜찮고 그러면 종목 자체는 버틸만 하다라는 건 일단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네. 종목 자체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얘가 점점 잠수를 하고 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약간 숨 쉬려고 올라오려고 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후자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냥 관망. 그렇죠. 주식 예, 창을 예. 닫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밑에서 자리를 어디서 잡아줘야 될지는 지금은 솔직히 감이 아예 안 와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와중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점술가 선생님 정도 아니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종목 자체의 테마 괜찮고 숫자 괜찮으니까 일단은 저랑 같이 버텨보시다가 이 종목이 최악의 상황 1,300원 정도 자리에서 횡보해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빠르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만약에 조금 더 깨면은 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까요? 네,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같은데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필로픽스요. 필옵틱스, 매수가 비중. 27,900원에 20%요. 필옵틱스, 이거 따라 붙으신 거네요. 좀 급등하는 종목이어가지고. 아니, 1차에 저기 한 13,000원에 사가지고 한 3만 원대에서 팔았어요. 일단 매도를 파셔가지고 했어요. 비중 20% 남으신 거예요? 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반등 한 번 정도 있어요. 네, 반등 한 번 정도 있어 보여요. 필옵틱스라는 게 왜 갔냐면 어쨌든 테마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필옵틱스는. 예,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 번 정도 더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번 정도 반등이 오더라도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밖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요. 그림을 제가 마지막 통화라서 좀 짧게 드린 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요 빨간색 선이 5일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급등하는 종목의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반등은 언제 주냐? 2만 한 1,700원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왜냐? 거래도 끝나지 않았고 재료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매수 단가인 한 27,500원 정도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27,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 비중을 줄여가는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아직은 끝나진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지켜보시다가요. 손절 라인도 정해드릴게요. 21,500원 정도 내려가면 손절 그냥 치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근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21,500원의 그 손절 라인이라면 그때 뭐 추가로 조금 더 비중을 담아가지고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저는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아, 손절이요? 네, 저는 손절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 예. 통화라서 좀 빨리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좀 제가 많은 전화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많은 걸 알려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시장은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항상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이렇게 좀 겸손한 시장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